떨지 않으려고 마술을 한번 해봤는데 마술도 떠네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써보는데요. 두 번째는 쉬울 줄 알았더니 더 떨리네요. 첫 번째는 제가 자달강 전국 학교연합회라는 단체의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진연우라고 합니다. 이 앞전 주에는 전문은 아니지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일상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냥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우선 했었습니다. 오늘은 뭘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. 다시 그걸 해보겠느냐.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런데 어차피 제가 새롭게 이렇게 강연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연보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뭐 전문 수치나 뭐 통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와 어떤 선진국에 대한 자연보호 상태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자연을 파괴해서 결국은 공기라든가 뭐 병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저희 지역에는 화목토가 쓰레기를 치우는 날인데 선생님들 그 쓰레기 치우는 날 되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집 앞만 나서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자연이 우리 인간이 얼만큼 자연 파괴를 떠나서 이렇게 소모적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지, 그러면 결국 이것들이 미래의 우리 후세대들이나 그런 때 지구가 이렇게 공사를 앓고 멸망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호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? 호주에 잘 모릅니다. 저도 그냥 그 시골 도시 퍼스라는데 한 달 정도 갔었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르겠냐, 사는 게 똑같지 안 가겠다 이랬는데 그냥 뭐라고 하고, 그래서 그냥 가는 건 아니었더라고. 가보니까 일이 힘들고 노가다도 많고 막 하더라고요. 친지분인데. 그래서 호주는 잘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거기는 운전면허도 다루고 있어 장거리를 멀리 가보지도 않았고, 제가 보는 관점이 간단한 것들이 결국은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,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은 호주는 그냥 우리나라를 말만 하는 자연보호라면은 거기는 실천이나 그걸 직접 보여주는, 예를 들면은 인간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도 동물 우선적인, 자연 우선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. 1m짜리 연어를 잡아왔는 게 있습니다. 낚시로. 그래서 그걸 낚시가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끌고 올라왔었어요. 그랬는데 뭐 그런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그걸 낚시를 하러 가면서 그 거리 가는 도중에 한 100km 이상 달릴 거 아니에요, 차가. 근데 그 중간에 캥거루 같은 것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럼 캥거루는 사람 무게거나 아니면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100km 이상 달리다가 캥거루를 치면은요, 캥거루가 죽은 거 비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, 쉽게. 그렇지만 차도 과속하는 상태에서 치면은 회전을 내서 사람도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가면서 막 주변도 못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
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가림막을 치거나 뭐 생색적으로 뭐 동물의 보호 다리다 그랬고 하나 내놓고 말지만 그런 나라는 그 죽는 캥거루가 있더라도 그 주인 자체가 그 동물이거나 그 자연이 주인이고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 존재들이다. 이런 어떤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박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전복 같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시기가 있어서 잡을 때와 안 잡을 때가 있고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잡을 때는 얼마든지 편하게 잡을 수가 있고,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요. 우리나라는 진짜 한 발 건너 뭐 슈퍼, 뭐 시장, 뭐 얼마든지 식당 같은 게 많지만 어제 같은 데는 지방 도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신촌 전체에 슈퍼가 하나도 없는 데도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촌 이 정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홈플러스라든가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편을 감수한다는 거예요. 우리는 편하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불편을 감수하냐? 어디에 가면 공원이 있으면요 무조건 15분짜리 불판이 있습니다. 그게 의문가 봐요.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 15분짜리 불판이 있냐? 그 예를 들어서 슈퍼만 없는 게 아니라 식당도 없어요. 거의. 그러니까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이고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주일치를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그 대형마트,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대형마트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일주일치 보관했다가 뭐 어디 가서 먹고 싶다 뭐 그러면 공원에 가서 그걸 불판에서 구워 먹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남이 한번 구워 먹고 남은 그 불판에 가다가 또 구워 먹으시겠습니까? 뭐 아무도 책임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는 데다.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돼 있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닦고 다시 구워 먹고 그러더라고요. 15분 폈다가 꺼지면 다시 이제 펴서 구워 먹는 상태인데요.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농민들이나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런 상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나무가 많다 뭐 예를 들면은 시드니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도시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. 5에이커, 한 5,000평 정도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자기 땅이 이제 대부분이 그러니까 딱 해서 5,000평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내 땅이 우리나라도 그때 제가 거기가 그걸 살려고 봤더니 비싸진 않더라고요. 한 2억 정도, 5,000평 2억 정도 집까지 했어요. 그러면은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거기서 뭘 먹고 살아볼까 그랬더니 좀 생각이 안 나고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좀 향수병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거기 자연보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갔을 때 겨울이었는데요. 벽난로 같은 거 하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웠거나 막 그러지 않으니까는 벽난로 하나 있고 그냥 겨울에 그냥 낸 방인 거예요. 침대 그냥 자는데. 전 너무 추운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기계도 많고 막 그래서